뿅뿅.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베이스캠프 꾸러기 여러분들. 베이스캠프 재간동의 수학 강사 조진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2학기 중간고사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예, 중간고사 끝났으니 저와 같이 어떤 얘기를 할 타이밍, 같이 내신 기출을 같이 분석해볼 타이밍이고요. 저와 같이 얘기 나눠볼 학교는 선정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를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험 끝나고 나서 우리 친구들이 좀 얘기가 많았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좀 선생님들이 시험이 1학기 기말고사보다 어려울 거다라고 좀 겁을 많이 주셨고, 그리고 증명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항상 이상한 증명 문제 내는 거 알지라고 애들한테 조금 추파를 많이 던지셨는데, 근데 막상 시험지 까보니까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 이거야.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난이도가 높지 않았던 것 같은데 나의 점수는 큰 변동이 없다라고 하는 좀 이상한 상황인 거지. 분명히 이렇게 기말고사가 어려웠는데 그것보다 난이도가 조금 평이었으면 내 점수 올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대체 그 이유는 뭘까? 는 이따가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요. 자, 그러면 본론적인 얘기로 넘어와서 이제 2학기 중간고사가 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주요 문항은 뭐고, 그것들에 대해서 해설해보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2학기 기말고사 준비해보자 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 지을 건데, 시험범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문항과 배점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미리 조금 미안함에 좀 썰을 살짝 풀어놓고 사발을 풀어놓고 가자면은, 대다수가 원해 방정식의 시험 범위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포커스에 공부를 합니다. 심지어 원방에서 고난도 문제들 아니면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 많이 나오는 건 많이 나왔었으니까. 근데 원방 한 문제 나왔고요. 심지어 대칭이동과 엮어서 한 문제, 그리고 대칭이동, 도형이동도 이렇게 두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살짝 뒤통수 맞은 그런 느낌이죠. 뭐 사실 내가 예상했던 대로 우리 학교가 흘러가면 정말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이 발생이 되어서 좀 미안한 감이 좀 있고요. 그래서 원방은 너무 집중적으로 보게끔 시켰던 게 패착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당연하게 했었던 행동들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뉘우칠 수 있는, 저도 이제 좀 내 생각을 좀 바꿀 수 있는 이런 시험지였던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을 달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 저도 좀 겸손하게 이제 이런 시험지가 나올 수 있구나라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우리 친구들한테 조금 더 성심성의껏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미리 사발을 좀 풀어놓고, 자, 그럼 다시 이제 본론으로 넘어와서 시험 문제는 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집합 문제가 그래서 대다수가 많이 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난이도가 있는 것도 여기 좀 밀집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거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난이도는 조금 평이했다라고 보는데 내 점수는 크게 변동이 없고 떨어졌으면 떨어졌다 이거지. 대체 왜 그러냐면은 시험지가 굉장히 깔끔해. 깔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A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것을 살짝씩 변형되어 있고, 그리고 그거 변형되어 있는 것들 시중에서 우리 친구들 접해보지 못할 법한 것들, 그러니 이런저런 것들이 믹싱되어 있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물어보기보다는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것을 응용하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내용을 단편적으로 문제풀이를 좀 공부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서는 아마 이거 하면서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애매모호한 상황이었을 거고, 조금 공부를 디테일하게 했던 친구들은 이건데 이렇게 해볼까? 라니까 답이 나오는, 그러니까 디테일성의 유무에 따라서 점수가 좀 나뉘었다라는 시험지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좀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조금 변형이 되어 있고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한번 따져본다면은, 8번 같은 문항은 이제 뭐 집합에서 교집합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이런 문제를 우리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한번 해보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원방 문제. 원방 문제에서 사실 이놈은 대칭이도 그냥 걸어놓고 나서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거, 두 점의 최대값, 최소값 거리, 중심에서부터 반지름 빼거나 더하거나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문제를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한번 해보았었다 이거야. 자, 그리고 집합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합집합과 교집합 연산을 토대해가지고 집합의 원소 개수를 예상을 해보고 거기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했었고, 이것도 좀 개념에 정말 충실했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마찬가지로 집합의 연산법칙을 토대해가지고 조금 생소하단 말이야. 이제 난생 거의 본 적이 없을 법한 문제인데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으면은 예상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비슷하게 이런 문제들 조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봤었다 이거지. 자, 그리고 이제 요거 난 너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를 처리하는 방식을 우리 친구들 아예 공부를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거의 절대값을 토대로 해가지고 부호가 바뀌었을 때 이 상황이 의미하는 것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도 있단 말이지. 근데 문자가 여러 개 있다 쫄아가지고 많이 못했다 이거야. 이 상황 맞추려고 전개 조금 해보거나 조금만 더 고민했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였는데, 그래서 개념을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었던 문항이었다 이거지. 자, 단답형 1번이죠. 번호가 조금 이제 타이핑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오타가 있어서, 오타라면 타이핑 하다 보니까 달라지는 건 좀 양해 좀 부탁하고요. 그래서 산술기하 문제에서 우리 친구들이 곱하면서 탁탁탁 숫자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거란 말이지. 근데 그것을 정말 잘 변형한 문제. 곱했을 때 조금은, 분모가 약분되는 거지. 우리가 항상 이제 여기에 맞춰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항상 뭔가를 좀 맞췄었는데, 그게 여기서 만들어야 되는 조금 복잡한 상황이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비슷하게 좀 준비해봤었지만 조금 더 디테일성을 갖춘 문제였다라는 거. 그래서 산술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좀 물어보는 문항이었고, 자, 그리고 단답형 2번. 아마 제가 수업하면서 얘기했던 적이 몇 번 있긴 한데, 집합에서 집합 자체로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라서 그렇게 문제가 나올 확률이 좀 낮다라고 본다. 다만 집합에서 만약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면은 집합에서 그래프를 녹여서 내거나 아니면 집합에서 방정식을 엮어서 내는 경우가 있을 텐데, 아마 그게 집합 킬러 문제로 나오거나 할 거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런 형태로 문제가 나왔지. 집합은 거들 뿐, 집합의 그냥 기본적인 맥락은 거들 뿐, 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항이었다 이거라고. 우리는 이거와 비슷하게끔 좀 이런 문항을 조금 연습을 해 보았었죠. 집합으로 토대로 해가지고 합집합과 교집합을 토대로 해서 방정식의 근의 개수, 교집합의 개수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 식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따져보는 이런 문제를 준비를 했었다 이거지. 그리고 말 많았던 증명 어려울 거야 라고 겁을 이빠이 줬지만, 알고 보니까 그냥 단순한 코시슈바라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뭐 이거 구하라고 하는 문제들. 그래서 요렇게도 우리가 좀 준비를 한번 해봤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죠. 그러면 결국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 2학기 기말고사를 좀 준비하는 상황은 개념을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된다 이거야. 할 말이 조금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총평 낼 때 다시 한번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개념을 좀 정확히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주요 문항을 한번 살펴보러 우리는 저쪽 칠판 한번 가볼까? 뿅! 뿅! 자, 그러면 칠판도 바꿔 보았으니 이제 선전고등학교 2학기 중간고사 주요 문항을 해설을 같이 해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총평 내고 그리고 마무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14번부터 좀 볼 건데요. 14번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건데, 이번 시험에 조금 진짜 기본을 충실하게 잘 바꿔서 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곳에서 좀 많이 보입니다. 자, 이 마이너스를 전개를 좀 한번 해보게 되면 아마 이런 꼬라지가 될 거야. x-a의 더하기 y-b의 절대값으로 좀 보면은 요렇게 해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이제 이것을 덩어리 통째로 본다면은 요런 주황 색깔 덩어리와 요렇게 빨간 색깔 덩어리로 본다면은 이 숫자와 이 숫자를 더해서 절대값을 씌운 상황과 각각을 절대값을 씌워서 더한 것이 어때야 돼? 같으려면은 이런 거라고. 이놈의 부호가 양수고 이놈의 부호가 양수거나 이놈의 부호가 음수고 이놈의 부호가 음수거나 하여야 된다 이거지. 그 뜻은 결국 x-a라는 숫자와 y-b라는 숫자를 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것은 둘이 뭐야? 화살표가 요렇게도 말되는 거니까 둘은 필요 충분 조건 관계가 된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거 계산을 좀 한번 해보게 된다면 xy 플러스 ab가 크거나 같다. ay 플러스 xb로 이렇게 넘길 수가 있다 이거지.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에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니어야 된대.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는 보기들이 위로 화살표를 쏘는 것은 참이 되지만 이렇게 해서 내려오면서 화살을 쏘는 것은 거짓이어야지만 된다 이거지. 그리고 요게 참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얘가
필요 충분 조건으로 3번이 말이 안 된다는 것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잖아. 이건 화살표의 방향 정반대고. 그리고 이 상황을 만족시키는 게 딱 하나밖에 없죠. 얘라면은 얘가 되는 건 말되지만 얘라면은 얘가 되는 건 말되잖아. 왜? 크다라고 하는 상황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래서 정말 기본을 충실해서 잘 변형해서 낸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5번. 단답형 1번일 겁니다. 이게 좀 번호가 살짝 좀 달라진 건데, 자, x가 0에서부터 1까지의 저 상황에서 적어질 최소값을 그때의 x값을 블라블라 이렇게 해서 각자의 숫자를 구하여라 라고. 자, 일단은 우리가 산수의 기하를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분모가 약분이 되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지. 여기서 약분되는 것까지는 문제되지 않아. 근데 얘가 약분되지만 얘가 약분되지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저놈을 또 뭐 하는 거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산수의 기하 형태에서 식을 변형해서 산수의 기하를 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본 문제를 아주 잘 변형을 해준 개념에 충실한 문제라고. 자, 분모가 없어져야 되는 거니까 너가 여기 1-x 이렇게 쓰기 있어야 된다 이거고, 플러스 1-x분의 2x라고 쓰면 아주 깔끔하게 산수의 기하 쓰면 싹싹싹싹 약분이 된다 이거지.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앞에 뭐라고 써놨니 얘들아? 같다란 말이지. 위에 있는 놈이랑 밑에 있는 놈이 같아야 되는데 지금 달라. 왜? 8이 없거든. 그럼 이렇게 해서 전개되게 되면은 마이너스 8x니까 약분 슥슥하면 마이너스 8이 갑자기 쓸데없이 생긴 거니까 그 놈이 없어져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 뭘 더해줘? 8을 더해주면 되지 않냐 이거지.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파트를 산수의 기하를 쓰게 된다면은 너가 2 루트 약분 쑥쑥 되니까 16이 되는 거니까 얼마? 4, 2, 8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거지. 맞나요? 그러면 이 8이나 빨간 색깔 8까지 더하는 거니까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야? 16이라고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겠고, 이게 끝이 아니라 그때의 x값까지 물어봤다. 산수의 기하라고 하면 이 등호 성립 조건이 가장 중요한데, 등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덩어리와 더하기 뒤에 있는 덩어리가 둘이 완전히 똑같아야지만 된다라는 거니, 그러면 결국 뭐야? 8 곱하기 1-x의 전체 제곱이라고 하는 놈이 2의 x제곱이 돼야 되는 거니까 약분 4 곱하기 1, 아니 4래 제곱이 떼어버리죠. 제곱이 사라지니까 2 빼기 2x라고 하는 숫자가 x가 되거나 2 빼기 2x라는 숫자가 마이너스 x가 되거나 라고 하는 거지. 맞나요? 그러면은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범위가 맞는 값은 얘밖에 없지. 누구? x는 3분의 2란 얘기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다 뭐 하는 거야? 역수를 쓰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2분의 3이 되겠다. 약분 때려서 답은 얼마? 24라고 쓰고 마무리를 짓고 끝났다라는 거지. 됐나요? 그래서 산수의 기하의 문제를 좀 잘 변형해서, 그래서 조금 식을 잘 맞추게끔 했었던 문제고, 자, 단답형 2번이죠. 단답형 2번 문제, 요것도 문제도, 그러니까 집합을 이용해서 그래프가 엮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수업하면서 제가 몇 번 나타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집합은 사실 그냥 거들 뿐인 거고, 결국 저기서 의미하는 것은 뭐야? 그래프를 해석을 잘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자, 최고차의 개수가 3인 이차함수를 이렇게 표현했다 이거야. A라는 그래프는 뭐냐면은 절대값 fx, 이차함수 그래프 x축가를 접어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걔를 아래로 6칸 당겼어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예상을 해보게 되면은 설마 이차함수가 아마 이렇게 생긴 상황이거나 이렇게 생긴 상황이거나 이렇게 생긴 상황일 건데, 아마도 절대값에 영향을 받는 것은 얘밖에 없으니 얘가 일단 답에 유력할 확률이 높지 않겠냐. 그리고 이놈을 어떻게 했다? 6칸을 아래로 보내버렸다 라고 하는 거지. 그냥 뭐 대충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그냥 막 그려본 거예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6이라고 볼 수 있는 거 맞나요? 여기가 마이너스 6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아래로 6칸 내려갔으니까. 자, 그 다음에
x, y가 a라는 점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x, y도 a라는 점이다. 그 뜻은 저기 뭐야? x좌표가 반대인 놈인데 y좌표가 똑같다? 아, 네가 y축 대칭을 나한테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모든 실수 k에 대하여서 a라고 하는 놈과 이것의 그래프의 교집합, 즉 교점은 세기가 절대 되지 않는다 이거지. 얘들아, 모든 실수 k라고 했으니까 k에서 기껏해서 나올 수 있는 절대값 k에서 나올 수 있는 숫자는 딱 하나. 아, 딱 하나 아니지, 딱 두 개지. 0이거나 양수. 만만한 게 뭐야? 0이지. 0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럼 이거네. 만약에 k가 0이라고 한다면은 y라는 게 0이니까 x축이 되는 거죠. a라는 그래프와 지금 이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이 3개가 절대 되지 않는데 이런 상황이지. 3개라는 얘기는 뭐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먹어야 돼? 이렇게 접해야 된다라는 거 맞나? 이런 거 안 된다 이거지.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k가 양수든 음수든지 간에 절대값 하게 되면 양수고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음수가 될 거야. 그러니 즉 이런 것도 말이 안 된다 이거지. 이러면은 여기가 지금 뭐야? 음수라고 하는 값을 나타내는 상황이니까 교점이 3개 되는 거니까 말이 안 되니 내가 그냥 대충 그려놓은 저놈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놈이구나 라고 볼 수 있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떤 실수 단 하나만이라도 말이 되면 되는데 뭐라고? A라는 그래프와 절대값 Y가 K가 되는 거. 그럼 절대값 Y가 K가 된다는 게 뭐야? Y라고 하는 0보다 크다면은 K라고 하는 좌표가 나올 거고 Y라고 하는 음수가 난다면 마이너스 K가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즉 K라고 하는 그래프와 이놈과 마이너스 K라고 하는 그래프와 이놈과 만나는 교점의 총 개수가 몇 개? 5개가 되는 놈이 적어도 1개는 있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은 이 상황을 토대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면 제일 깔끔한 건 뭐냐? 탁, 탁, 쓱, 뾰로로로로로로로로 여기가 마이너스 6이었죠? 쓱, 6. 이 되면 되겠네. 라고. 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찾아요? 얘들아, 항상 답은 특별한 상황에서 나온다. 만약에 K가 여기 언저리라고 좀 치자. 그리고 여기 조금 위로 올라갔다고 치자. 이거랑 큰 차이가 있냐고. 어차피 점개수가 4개로 일정한데 이런 건 답이 될 확률이 없다고. 왜? 아무거나 해도 말 되는 거니까 이것을 골라내는 게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항상 답은 언제? 이러한 특별한 상황이라고 좀 먼저 가정을 해본다면 교점이 2개가 생성이 된 거니 난 지금부터 교점이 몇 개가 더 필요해? 3개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아까 3개 여기서 출래심했잖아. 여기가 되면 됐겠네. 그 다음부터 뭐야? 여기랑 여기에 y좌표가 부호 차이게끔 조절하면은 답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거지. 인정? 항상 특별한 상황에서 그래프는 해석이 먼저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부터 뭐 하면 돼? 계산하면 되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렸다는 얘기는 원래 여기가 6칸이었으니까 여기도 6칸이고 여기 6칸이니까 여기와 좌표는 마이너스 10이란 얘기고 그러면 이제 fx라고 하는 놈은 어떻게 생겨먹었다는 얘기야? 너는 3의 x제곱 마이너스 12로 구성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y축 대칭이니까. 자, 그럼 여기다 얼마 넣으라고? 3 넣고 계산하니까 27 빼기 10이니까 답은 15이라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겠다 이거지. 오케이? 그래서 사실 저는 집합이라고 하는 멘트를 토대로 해서 조금 엮었을 뿐이지 결국에서는 이차 함수의 해석을 물어보는 문항이었습니다. 이렇게 주요 문항은 같이 한번 해결해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총평은 이제 뒤로 저쪽 칠판 넘어가서 같이 얘기 나눠보고 이제 2학기 중간고사 기출 분석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쪽으로 갈까요? 좀 이상하게 걸어오긴 했지만
자, 그래서 주요 문항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고, 그래서 일단은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을 잘 닦고 우리가 잘 수습해서 2학기 기말고사 잘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얘기 나눠보고 마무리 좀 지을 건데,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개념을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좀 내용을 단순하게 보기보다는 좀 집중 있게 문제를 봐야 되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그 시험 범위가 그게 조금 무색한 단원이야. 뭐 알지? 경우의 수를 우리가 기말고사 좀 접해야 되는 거. 그 경우의 수 때문에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잘 감이 안 와요 라는 친구들 굉장히 많을 거고, 진짜 극혐하는 친구들 많을 거란 말이지.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개념을 정확하게 간다라고, 사실 경우수는 개념이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나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문제풀이를 정확히 할 수 있게끔 시야가 바뀌어야 돼요. 시야가. 자,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경우수는 얘들아 제발 부탁하는데, 뭐 문제가 조금 어려워, 상황이 복잡해, 근데 제발 몇 개의 숫자를 탁탁탁 곱해가지고 답을 낼 거라고 하는 그런 알량한 이상한 좀 고집 좀 버려. 그거 찾으려고 고민하면서 시간 흘린 바에야 제발 그냥 세. 그게 경우수라고 하는 파트의 개념에 충실한 문제야. 아마 지금 같은 상황으로 본다면은 경우수 문제에서 상황이 조금 많이 복잡하기보다는 애매모호하게 복잡할 거야. 진짜 뭔가 될 듯 안 됐든 그런 상황들. 그럴 때 너네들 제발 부탁하는 건 아까처럼 뭐 이쁘장치 몇 개 아니라 그냥 센다라고 하는 마인드로 케이스를 분류해서 센다면은 충분히 맞출 거라고 나는 봐. 그런 문제가 아마 나올 거라고 보고, 진짜 이 상황에서 경우수를 세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니 우리 친구들이 경우수의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면서 어떻게 풀이 과정보다는 내가 그 풀이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행동들, 나는 왜 저렇게 케이스를 분류하지 못했는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케이스를 분류하는 시야를 갖는지, 거기에 집중을 한다면은 아마 2학기 기말고사가 잘 될 거라고 장담합니다. 선정고등학교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니면 와서 뺨 한 대 때려 맞을게. 난 자신할 수 있으니. 자, 일단은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좀 마무리를 지어보고자 합니다. 이제 뭐 저의 슬로건이자 저의 모토기도 하죠. 우리 친구들 성공을 계획하기보다는 우리 친구들이 세운 계획을 성공시키는데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의 일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베이스캠프 재간둥이 수학 강사 조진원이었습니다.